때는 1991년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 소말리아를 장기 독재 통치하던 바레 정권에 맞서 아이디드라고 불리는 반군 수장이 내전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반군은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 침공하기 시작했고 시내에서는 총을 겨누며 시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치안 질서는 무너지고 약탈과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으며 급기야 무장 괴한들은 각국의 공간과 사택에 침입해 피습과 약탈을 하기 시작하죠.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모가디슈 주재 한국 대사관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신성 대사는 급하게 본국인 대한민국으로 탈출 요청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 전쟁통에 갇힌 한국 측 인원은 강신성 대사와 대사관 직원, 그리고 현직 교민 3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인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가디슈 시내 전체가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서 내부에 있는 통신망이 모두 먹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통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의 대한민국 대사관. 그때 한 직원이 공항 관제탑 통신은 안전할 테니 그 루트를 통해 케냐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소통을 하자고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강신성 대사는 급하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공항으로 달려가 통신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데 성공하죠. 강신성 대사는 케냐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내일 구조기를 보낼 테니 해당 지점으로 집결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이들은 지시를 받자마자 곧바로 모든 짐을 챙기고 대사관을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국제법상 해외 주재 대사관들은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미 수도 모가디슈에서 소말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뒤섞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대한민국 공간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치안까지 마비되어 거리에는 총과 유탄 발사기로 무장한 무장 강도들이 득실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대한민국 대사관에게는 무장한 경비병력 몇 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 공격받을지 몰랐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집결하라는 약속의 시간이 임박하자 강신성 대사가 이끄는 한국인 일행들은 구조기를 타러 공항 활주로로 달려갑니다. 저 멀리서 구조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탈출에 성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던 그때 한 공항 직원이 대사관 일행을 막아섭니다. 이에 강신성 대사는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빨리 이 헬기를 타야 하는데 왜 가로막냐며 항의를 하지만 공항 직원은 강 대사에게 이 헬기는 이탈리아 구조기이니 당신들은 타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알고 보니 전날 케냐 한국 대사관과의 교신 때 착오가 생겨 착륙 지점을 착각한 것이었죠. 사태를 파악한 한국인 일행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그 주변에서 그들에게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웬 낯익은 얼굴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로 북한인들이었습니다. 모가디슈의 내전 속에서 북한 대사관에서 도망치듯 나온 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공항에 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파견한 북한 외교관들 및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교류가 없었던 남한과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왠지 모를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강신성 대사가 먼저 북한 김용수 대사에게 접근해 대화를 시도합니다. 당시 북한 대사관 측 상황은 훨씬 더 좋지 않았는데요. 북한 공관에게는 무장한 경비병력이 아예 없어서 내전이 터지자마자 무려 8차례나 무장강도의 습격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숟가락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싸그리 털렸다고 합니다. 또한 통신이 되지 않는 상황은 북한 측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판사판으로 일행들을 이끌고 공항으로 온 것이었죠. 북한 측 인원은 대사관 직원들을 포함해 모두 14명, 그 중에는 대사관 직원들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들은 남한 강신성 대사는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북한 김용수 대사에게 어차피 공항에도 오래 머물 수 없는 처지고 갈 곳도 없으니 한국 공관에 돌아가 같이 탈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떻냐고 제안을 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북한 측 인원들은 강 대사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고 그렇게 한국 측 7명, 북한 측 14명, 총 21명의 인원이 공항에서 다시 모가디슈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으로 복귀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공관으로 돌아온 남북한 일행들은 이제 서로 힘을 합쳐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같이 웃고 떠들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놀았고 여자들은 챙겨온 음식과 생필품들을 공유하며 함께 살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공간에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강신성 대사와 김용수 대사를 비롯한 양측 대사관 직원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탈출 방법을 고안합니다. 현재 모든 서방 측 외교관들은 내전이 터지기 전 이미 본국으로 탈출을 마친 상태였고 모가디슈를 탈출하려면 아직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이탈리아 측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탈출해야 했던 이들은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가서 직접 구조 요청을 보내자는 결론을 내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생기는데요. 대한민국 공간에서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가려면 현재 정부군과 반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소말리아 대통령궁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강신성 대사가 자진하여 가겠다고 손을 듭니다. 비오듯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도 간신히 살아난 강신성 대사는 다행히 홀로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도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대사관 직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구조를 요청하지만 이탈리아 측도 열악한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적십자 헬기 한 대밖에 구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헬기 자리도 넉넉치 않아 단 7명만 태울 수 있으니 우선 남한 측 인원들만 타라는 제안만 받게 되었죠.
강신성 대사는 신중한 고민 끝에 입을 열어 북한 측 인원을 놔두고 갈 수 없다. 상황이 안 된다면 그냥 우리끼리 죽기 살기로 공간에서 버텨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후에 강신성 대사는 이때의 순간을 회상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북한 사람들을 우리나라 공간으로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그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 라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강 대사의 진심 어린 호소가 통한 것일까요? 몇 분 뒤 이탈리아 대사관 직원은 강 대사에게 어렵게 군용 헬기를 한 대 더 구했으니 일행들을 모두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눈물겨운 호소 끝에 드디어 탈출 기회를 얻은 강신성 대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시 공관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지막 관문은 21명의 인원들을 어떻게 무사히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데리고 가느냐였습니다. 총 인원 21명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4대. 남북한 일행은 모두 무사히 이동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대인 이슬람교의 예배 시간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이슬람 국가였던 소말리아에서는 하루에 총 5번 주어지는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전투도 잠잠했기 때문에 대규모 차량이 이동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간대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낙오 인원이 생기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좁은 길목이 아닌 큰 길가로 갈 것을 계획하고 모든 인원을 차량에 탑승시키죠. 그리고 일제히 시동을 건 4대의 차량은 이탈리아 대사관까지의 필사의 탈출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대사관까지의 거리는 총 15분 정도로 짧은 거리였지만 무장 세력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차를 운행해야 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을 유지하며 문제의 구역인 대통령궁을 지나치던 그때 갑자기 대통령궁을 지키던 정부군 측 군사들로부터 총격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소말리아 정부군은 이 4대의 차량을 반군 차량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총격을 받아 놀란 일행들은 재빨리 차를 몰아 대사관까지 질주하기 시작하죠. 이미 총격을 받은 이상 최대한 빨리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도달해야 했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아비규환이 상태에서 4대의 차량은 무사히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도착합니다. 한시가 급박한 상황. 그러나 이탈리아 대사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대사관 측 또한 이들 차량을 반군 차량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문만 통과하면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간절함에 강신성 대사는 품 안에서 태극기를 꺼내고 격렬하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북한의 김용수 대사 또한 같이 태극기를 잡고 흔들죠. 태극기를 확인한 이탈리아 대사관은 그제서야 문을 열어주게 되고 모든 인원이 무사히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탈출 과정에서 한 차량의 운전을 맡았던 북한 측 인원 한 사람, 한상열이 총상을 받아 사망하게 됩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총알 세대 속에서 심장 부위에 총을 맞았지만 필사의 각오로 심장을 부여잡고 대사관까지 운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히 대사관에 도착하자 숨이 멎었던 것이죠. 이탈리아 대사관에 도착한 일행은 무사히 군용 헬기를 타고 소말리아 근처의 케냐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이 마지막 과정에서도 공항에 숨어 들어온 200여 명의 소말리아 난민들과 뒤섞이는 혼잡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한 명의 낙오 인원 없이 모두 헬기에 탑승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는 미리 마중을 나온 현지 교민들이 대사관 일행을 맞이했고 이들이 쉴 수 있도록 호텔을 마련했습니다. 강신성 대사는 김용수 대사에게 아이들도 같이 있으니 같이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묵자고 제안했지만 김용수 대사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약 12일간의 생사고락을 함께한 추억을 간직한 채 통일된 조국에서 봅시다라는 말을 끝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남북한이 하나 되어 필사의 탈출을 이룩한 이 이야기는 2021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다시금 조명을 받게 되었는데 영화와 실제 사건을 비교해보면 신기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영화 초반부 처음 함께 생활하게 된 남북한 인원들이 서로 경계하느라 으르렁대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 없이 화목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을 타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영화에서는 온갖 방어 물품을 덧대어 총격으로부터 차를 보호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어떠한 방어 장비 없이 오직 대한민국 국기 하나만 달랑맨 채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때때로 어떤 실상은 영화보다 더 극적이죠. 강신성 대사는 귀국 이후 휴식을 취한 채 다시 외교관 업무를 재개했고 여러 나라들의 대사를 거친 후 1997년 퇴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가디슈 탈출 사건을 회고한 탈출이라는 책을 써내기도 했죠. 김용수 대사와 북한 측 인원들도 마찬가지로 무사히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령의 김일성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김정일이 실권을 잡고 있던 때였는데 탈출 과정에서 남조선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져 김 대사는 처벌을 각오했지만 김정일은 오히려 김 대사에게 살아 돌아왔으면 됐다며 이들을 격려했고 그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